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학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사망 5제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의 세 사람의 임금으로 복희씨, 신농씨, 그 다음에 여화씨, 이렇게 세 사람을 삼황으로 불렀고, 기원전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쯤 전에 복희씨가 8개를 만들고 신농씨 등이 이를 64개로 나누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복희씨가 그 하도를 보고 8개를 그린 것이 그 선천세계의 원리로 주역의 시발점이 된다.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도죠. 이 하도는 그 송화강, 중국의 송화강에 나타난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태극 8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그 복희씨 등은 우리나라의 그 당군에 버금가는 자 그런 시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도의 경우에는 5개의 양수,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5개의 양수와 5개의 음수, 홀수가 양수가 되고 짝수가 음수가 되겠죠. 이 하도는 상생관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1부터 5까지를 생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를 성수라고 합니다. 하도의 그 구조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하도의 경우에는, 자, 1, 그 다음에 2, 3, 4, 자, 5, 여기까지가 생수가 되고요. 나머지 6부터 10까지가 성수가 됩니다. 생수와 성수의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1, 2, 3, 4, 5. 자, 여기까지가 생수입니다. 이건 생수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수, 하늘의 수라고도 하죠. 하늘의 수가 되어 있고, 자, 요게 중앙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늘의 수는 추나추동, 4계절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자, 추나추동이니까, 자, 1이 수오행이고, 2가 화오행, 그 다음에 3이 봄을 나타내는 목오행이 되고, 자, 4가 가을을 나타내는 금오행이 됩니다. 자, 5는 중앙이니까 토오행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겨울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가 그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겠죠. 세 번째 요 목이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가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4계절이 하늘의 수고, 인간을 위한 수로서 다시 6, 7, 8, 9, 10. 자, 이렇게 가지고 요거를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자, 이거는 인간의 수가 됩니다. 사람을 위한 수로 이 부분은 그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인 자, 2, 1, 2, 3, 4, 5 생수와 자, 6부터 10까지인 이 성수를 합해 가지고 그 세상을 이루는 근본 원리가 되고, 이 그 명리에서는 이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나추동의 그 4계절과 방위를 나타내는 생수와 성수를 합해 가지고 인간의 기흉화복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자 하는 것이 이 주역과 명리학의 기본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도는 여기가 이제 봄이 되죠. 자, 봄이 되고, 이 부분이 2, 7이 자, 여름이니까 화가 되고요. 이제 여기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 되고, 요게 그 목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4구가 자, 금오행이고, 요게 가을이 되겠죠. 그다음 요게 수오행이고, 이 부분이 자, 겨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앙이니까 토오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수가 목을 생하고, 그죠?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불을 생하고, 불이 다시 그 토를 생하고, 자,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이렇게 순환 구조, 상생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하도의 원리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하도의 원리는
상생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서 부분은 하도 낙서라면 흔히 잘못 들으면 하도라는 땅에 있어 어떤 낙서를 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도하고 낙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낙서는 낙수 즉 황하강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서 나타난 거북이 등 급질에서 있는 그 무늬를 보고 그 하나라 우왕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서는 1부터 9까지 수로 그 오행간의 이 부분은 상극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부터 9까지죠, 그죠? 1부터 자 9까지인데 이 하도 낙서에 재밌는 것은 자 1부터 9까지가 전부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죠? 자 이렇게 다 더해도 요게 1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더해도 요게 15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더해도 요게 15가 됩니다. 요것도 물론 15가 되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대각선 어느 쪽으로 더해도 전부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낙서의 부분은 철저하게 상극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부터 6까지가 요게 뭡니까? 겨울이 되겠죠, 그죠? 자, 수오행이고 그 다음에 3, 8이 자, 목오행이고 자, 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9가 자, 가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7이 여름이 됩니다. 자, 여름이 되고 요거 이제 중앙이니까 토오행이 되겠죠. 요거 이제 화오행이 되고요. 요거는 금오행이 되겠네, 그죠? 이게 이제 금오행이죠, 그죠? 쇠가 그 나무를 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이 자 토를 극하고, 그 다음 토가 토곡수죠, 그죠? 수를 극하고, 수가 수극화로 또 화를 극하고, 화는 다시 자 화극금으로 금을 극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하도 부분은 오행의 상생 관계를 나타내고 이쪽의 낙서 부분은 상극 관계를 나타내는 자,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하도하고 낙서의 그 이 끝에 자, 요 글자를 따가지고 도서관이다. 그 책에 관한 아니면 서류에 관한 모든 것의 기원이 이 하도 낙서에 기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자, 이 숫자로 표현한다고 보고요. 자, 하늘의 숫자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숫자는 4부터 6까지, 사람에 관한 숫자는 7부터 9까지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수니까, 이런 수죠, 그죠? 수니까 물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고요. 2는 화죠, 그죠? 자, 화가 되니까 만물이 그 생장하는 그런 활력소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죠? 물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음식료품을 그 보관할 때는 아니면 약품을 보관할 때는 항상 그 건냉 암소에 보관하라고 그러죠, 그죠? 빛이 비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그 어떤 새로운 화학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생명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가 되고요. 3은 자, 목이 되겠죠, 그죠? 자, 물을 바탕으로 생명체가 성장하는 그런 기운이 되고요. 4의 경우에는 생명체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금이니까요. 자, 결실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5의 경우에는 그 토가 되니까 모든 생명체의 이제 중심 기운이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도 낙서에 대해서 그다음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그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유교나 수역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역의 8개입니다. 8개인데 그 조선에서는 태극과 8개를 바탕으로 조선의 그 임금의 깃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임금을 상징하는 자, 이 깃발을 태극 8궤도라고 합니다. 자, 태극 8궤도요. 자, 태극 8궤도라고 하는데 이 태극 8궤도를 기본으로 조선말
자, 고종의 지시로 조선의 국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는 국기가 별도로 없이 중국에서 황룡기를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룡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청룡기를 사용하니까 미국에서 조선이 독립국가이면은 중국의 황룡기와 유사한 청룡기를 사용하지 말고 따로 국기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조미 통상협상 때, 자, 조미 통상협상 때 국기를 처음 고종의 지시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박영효 등이 일본으로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때 만들어진 태극기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의 모양은 그 집안 같고, 위치는 좀 다르죠. 그죠?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또 태극이 좀 이렇게 약간 소형들어 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하도와 낙서를 기본으로 기원전 11세기경, 자, 기원전 11세기경에 주나라의 문왕과 그 아들 무왕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왕이 64개의 살을 붙여 가지고 주역이 만들어지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거기다가 괴사를 붙이게 되었다고 하죠. 괴사를 붙이고, 그 뒤에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여기다가 해설을 붙인 것이 오늘날의 주역이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주역이 그렇게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당나라 시대에 이때가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에 속합니다. 자, 당나라 말기에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이 사람이 당사주를 만들었고, 이때 나온 책자가 이허중 명서라고 합니다. 이허중 명서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당사주가 중국에 유행했다고 하죠. 명리학은 그 후에 송나라 초기 서자평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일간 중심에, 자, 서자평이죠. 서자평에 의해 가지고 이때 일간 중심에 자평명리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자평명리가 등장하게 되고, 서자평의 제자인 사람이 연해자평을 저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명나라 때는 장남의 명리정종, 그 다음에 민벽호의 산명통해, 유백원의 즉천수, 이런 것들이 명나라 시대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 후 청나라 시대에는 심효첨의 적천수 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 소수리망 때 처음으로 주역이 시작돼 가지고 태학에서 주역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당사주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때에는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서 주역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 교육과정은 대학이 1개월, 중용이 2개월, 논어가 4개월, 맹자가 4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역은 7개월 공부했다고 하니까 주역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조선에서는 관상감에서 농명, 복서,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역학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관상감에서는 복록과 수명에 관해 음량과를 통해 관리로 선발되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반 대중은 무속의 점술과 당사주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고, 궁궐의 사대부는 명리학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태계 이황이나 연안 박지원, 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주역에 동달했고, 유학자인 화담 서경덕이나 도정 이재암, 조식 선생 등이 명리에 동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에서 그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사주 명리는 약간은 저속한 걸로 해가지고 폐폐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학계 동향으로 보면은 대학원이나 대학 등에서 그 명리학을 그 정식 학과로 채택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강디지털대학교에 동양학과가 있고 공주대학교의 영리학과, 경기대학교의 동양철학과, 그 다음에 동방대학교의 미래예측학과, 대전대학교에도 철학과가 있고 국제문화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뭐 이런 데서 그 명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 평생 교육 과정으로 많은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역학의 그 기략적인 기원과 그 흐름,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대학에서의 그 교육 방침 내지는 교육 방향, 자,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